교육부가 조금 전 초고난도 킬러 문항 22개를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수능을 약 5개월 앞둔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킬러 문항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고 킬러 문항 없이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25조 원을 돌파했고 소득과 무관하게 평균적으로 식비나 주거비보다 학원비로 더 많은 돈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의식주는 이제 옛말이고 이제 학식주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교육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네, 의식주가 아니라 학식주가 될 정도로 이 사교육비가 늘고 있다라는 국민의힘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힘을 실었는데요. 교육부는 오늘 발표에서 이른바 공정수능의 가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1인당으로 따지면 41만 원으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치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월 평균 사교육비가 50.9% 급증했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 문항 때문에 이 학생과 학부모들이 사교육으로 내몰렸다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을 핀셋으로 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나치게 전문가와 공급자인 출제당국 입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킬러 문항이 출제된 것에 대해서 깊은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킬러 문항 출제, 그로 인한 사교육, 학생과 학부모의 과도한 경쟁 부담이라는 악순환을 확실히 끊어내겠습니다. 네, 일단 공정수능을 위해서는요.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 출제 자문위원과 점검위원회를 만들고요. 이 현장 분위기를 반영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출제위원회 비밀 유지 의무를 확대하고 일정 기간 동안은 강의나 집필, 자문 같은 영리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사교육 카르텔 신고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죠. 공정거래위나 경찰청, 교육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서 엄정하게 조치를 하기로 했고요. 또 대학 수시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교육 내에서 입시 컨설팅 수요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앞서 자사고와 특목고를 존치해서 초중등 교육의 사교육은 오히려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었었죠. 중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이 EBS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고요. 사교육의 주요 원인이 돌봄 필요 때문이다. 이렇게 본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늘봄 학교를 더 늘리고 예술과 체육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사교육 불안 마케팅에 속지 않도록 초등, 의대 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실태를 그때그때 바로 점검하여 학부모님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사교육의 가장 주된 원인은 불안감입니다. 교육부가 나서서 학부모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올해부터 당장 핀셋으로 빼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킬러 문항의 기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상황인데요. 6월 모의고사 문항 7개를 포함해서 총 22개의 킬러 문항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수능과 6월 모의평가까지 480개 문항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2차례 검토를 하고 교육부 차관을 주재하에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에서 보고를 한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 예상했던 대로 6월 모의고사 국어 영역에서는 예상대로 14번과 33번이 지목이 됐는데요. 발표 전부터 의문이 제기가 됐죠. 정답률이 36.4% 그리고 36.8% 이렇게 였다고 하는데요. 수험생의 3분의 1 정도가 맞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답률이 낮은 편은 아닌 겁니다. 두 지문 모두 EBS 교재 지문이 활용이 됐다고 하고요. 저도 틀렸지만 문제 풀이 과정을 보니 어렵지 않게 이해가 돼서 이게 킬러 문항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새롭게 발표한 지난 3년간의 수능 문제도 지금부터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수학 영역에서는요, 킬러 문항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과도하게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거나
고차원적인 해결 방식을 요구하는 문항, 또 대학 과정을 선행 학습한 학생이 특별히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을 킬러 문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총 9개 문제를 제시를 했는데 그 세 과목 중에 가장 많았고요. 모두 주관식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문제를 살펴봤는데 저도 뭐 풀려면 풀 수 있었지만 실제 고등학생들은 어떤지가 중요하죠. 정답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학 영역 2023년도 수능의 킬러 문항 정답률 5%에서 7% 정도로 이렇게 낮았는데요. 이 2023년 수능의 경우에는 특히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왔었죠. 2022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이 29번 문항, 또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30번 문항이 이렇게 낮았습니다. 그런데 정답률로만 따지자면요. 이런 킬러 문항으로 지목된 문제보다 더 정답률이 낮은 문항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기준이 뭘까 의문이 좀 생기는 대목이죠. 국어 영역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7개의 문항이 지목이 됐습니다. 정답률이 30%대인 문제가 이렇게 대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수학보다는 정답률이 좀 더 높은 편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문제들보다 정답률이 더 낮았지만 킬러 문항에 포함 안 된 문항들 여전히 있었습니다. 문항은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부는 이 정답률은 참고만 했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뤘냐, 다루지 않은 내용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더 기준으로 삼았다는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킬러 문항을 냈다는 이유로 지금 평가원장과 교육부 국장까지 물러난 상황이죠. 이거를 제대로 설명할 만한 킬러 문항에 대한 설명이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시험을 친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전체 분포, 그다음에 문제별로 정답률, 그렇죠. 이 통계 꼭 발표해야 됩니다. 그래야 킬러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냐. 육모 통계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대체 킬러 문항이 몇 개나 되는지 통계를 한번 보자 이거죠. 네, 그러니까 공교육 과정과 좀 동떨어진 문항들을 킬러 문항이라고 봤다라는 건데 애초에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이 공교육 과정과 동떨어진 킬러 문항은 없다는 입장을 수능이 끝날 때마다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도 바뀐 셈이 되는 건데요. 고등학교 현장에서 배우지 않은, 가르치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을 때 저희가 교육과정 위배라고 하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각 문항의 교육과정 근거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교육과정 위배 부분은 없었던 걸로. 최근 수능 킬러 문항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의 불안감을 볼모 삼아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공교육 현장마저 황폐화되는 악순환을 이제 정부가 나서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의 이 혼란 과정 다시 살펴보면 이 대통령이 킬러 문항을 문제 삼은 후에 교육부 장관부터 나서서 대통령께 많이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국민의힘 의원들도 앞다투어서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다 이렇게 추켜 세웠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를 합리화하려고 사태가 꼬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 현장의 혼란이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수능의 어려운 문제 몇 개 없애면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단세포적인 발상입니까? 이 안보 제가 빵 터졌는데 예. 좀 되게 신박하잖아요. 예. 대통령 보고 이 수사 많이 해봤으니까 입시 전문가 지금 천재적인 아부예요 이게. 네, 불똥은 이른바 일타 강사에게 튀었죠. 사교육 이권 카르텔 증거도 불명확한데 잘못 짚었다 이런 지적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누칼협이라고 하는데 네네. 누가 특정 인증한 강사 거 보라고 누칼협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시장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인 거예요. 네. 그럼 정당한 영유 활동 수준이 뭔데요, 그러니까? 인강이라고 하는 것의 가격을 그러면 정해주겠다는 것인지 그냥 승리하면 떼돈 버는 구조인데 이런 걸 플랫폼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그럼 앞으로 이런 것들을 다 때려잡고 적정 이윤을 설정할 것인지 네,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된 정부 여당의 기조 변화에 억지로 프레임을 맞추려다 보니 여당발 가짜 뉴스도 횡행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지목했는데요. 연봉 300억, 400억대 일타 강사가 킬링 캠프라는 것을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500만 원씩 받고 킬링 문항만 가르치는 캠프가 이게 좌파 이 카르텔이라는 거예요. 킬링 캠프라는 게 그냥 모의고사 문제집이고 6회차 6회분이 66,000원인데 66,000원. 국민의힘 패널이 나와가지고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이런 가짜 뉴스가 돌아다니면서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오늘 교육부 발표가 도움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 경북 성주에 간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전자파가 무해하다라고 결론 날 환경 영향 평가를 점검하기 위해서인데요. 갑자기 왜 사드 환경 영향 평가냐? 사실은 이 민주당의 사드 전자파 선동이 괴담으로 판명됐듯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내용도 선동일 뿐이다라는 주장을 펴기 위해서입니다. 김 대표는 오늘 성주에서 참외도 먹을 거라고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는 왜 환경 영향 평가가 나오지 않았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경북 성주군에 갑니다. 사드 괴담 가짜뉴스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버젓이 횡행하도록 방치, 조장한 몸통이 누군지 조사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그리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도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년 만에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5년 동안이나 묵혀놓고 질질 끌며 뭉갠 것인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네, 최근에 국민의힘은요, 수산물 소비 장려하고 있죠. 생선 더 먹기 운동을 펼치면서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건 검증되지 않은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오염수가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일본의 방류가 실제 시작이 된 이후에도 수산물 소비 촉진 운동을 벌여야겠죠. 아직은 방류가 되기 전인데요. 민주당 역시 수산시장을 자주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내 이 전국 어업협동조합 연합회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 점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핵 오염수라고 표현을 하면서 한 번 바다에 버려지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반대에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괴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이고 어느 나라 집권 여당입니까? 네, 정부는 원전 오염수 정화 처리가 되면 마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국무총리와 장관, 또 질병청장 등이 차례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후쿠시마 약수터냐고 비꼬았습니다. 총리는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저는 안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한번 공수를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총리께서는 마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WH의 음용 기준 충족을 하다면 후쿠시마 바닷물이라 해갖고 별 차별적으로 대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시겠습니까? 예,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원님, 지금도 우리나라 바닷물이 안전하다고 해갖고 바닷물을 먹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자꾸 후쿠시마 그 오염 처리수를 마시겠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약수터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가만히 있기라도 하지 처리수 방류 우리가 막겠다는 노력을 비난을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네, 민주당은 앞서 태평양 섬 나라들의 오염수를 반대하다, 이렇게 국제 연대를 촉구했는데요. 관련 서한을 발송한 데 대해서 우리 외교부는 헌법상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국내에서도 정의당과 오염수 방류 반대를 고리로 연대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이 오늘 윤재갑 의원에 이어서 오염수 방류 반대 단식에 나섰고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오늘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주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시찰하고 왔는데 일본 내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가 않다면서 원전 오염수의 방류에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후쿠시마에는 핵 오염수를 보관할 대체 부지도 있고 원전 폐로를 위해 마련한 장소도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본의 야당, 시민사회단체들과 힘을 함께 모을 수 있다면 일본 여론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일본 정부의 방향을 전환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의당의 이번 단식 농성은 그 여론을 모아내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교육부의 발표가 고3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좀 바라면서요.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교육부 킬러 문항 22개 공개, 기준 모호, 변별력 확보 관건.